김영재 증인이 제일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언제죠? 아까 보니까 2014년 2월 달 정도. 2014년 겨울. 2월 달입니까? 네, 최순실 소개로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최순실 씨는 2013년 11월 달에 그 왔고요. 네. 그 전에도 한 번 왔습니다. 아까 누구 제가 소개로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그냥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고요? 거짓말 아니요, 하시는 그 거예요? 행정관하고 비서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처음에 온 거는 2014년 아까 그 연도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네. 2013년 4월에 처음 왔고 예. 2013년 11월에 수술하게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진료하신 게 언제입니까? 8월 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8월 달이요. 네. 그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그거 올해는 기억하시겠죠? 몇 번 하셨는지. 중요한 질문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 속이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그렇지 돌리는 거예요? 않습니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몇 번 진료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라고 대통령을 김정인 네. 대통령을 올해 몇 번 진료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요?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만 있는 거예요? 예, 가서 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진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진료 뭐 피부 이렇게 좀 문진하고 그런 거 진료로 뭐 보시면은 그런 자문은 이 의사가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사적인 만남입니까? 왜 만났어요? 그냥 청탁하려 만났습니까? 연락이 와서 좀 봐달라고. 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뭐 얼굴이 어느 날은 숨만 갔다 많이 그러면 보니까 의사에게 청와대에서 연락할 때 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요청을 합니까? 진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피부나 트러블 있으면 좀 봐달라고 저희 화장품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장품에 의한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기 김영재 증인 네.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 오락가락 하시면요. 김영재 증인만 가지고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사실 기억이 자, 또 안 질문 나는 하나 건 기억이 안 해보겠습니다. 납니다. 예. 보통 이 병원에서 진료할 때 이렇게 가명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른 환자는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많아요, 그렇게 적어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보정이라는 가공인물 아까 최순실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 가명도 쓰고 그러면 생년월일은 정확히 기입해야죠. 그것도 불러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이 불러줬습니까? 네 본인이 진료 최순실 차트 본인이 1956년 2월 2일 생이라고 불러줬어요? 네. 최순실 생일이 이 날짜가 아닌 거 모르시죠? 네 몰랐습니다. 어저께 방송 보고 알았죠? 어저께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이 사실을 보면서 최순실이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알았는지 자기가 가명으로 이름 쓰고 생일 거짓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 생일과 혼용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예? 결국 이것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본인이 권력 1인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기가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는 어디입니까? SK입니까? KT입니까? LG입니까? KT입니다. KT 가면 통화 내역 조회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는데요. 네. 그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을 하면서 통화 위치 기지국까지 같이 뽑아달라고 하면 같이 인쇄를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1년치까지 역산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뭘 보고자 하냐면 네. 증인 지금 병원 위치가 이 강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삼청동 근처에서 얼마만큼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호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번호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처음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 2014년 2월경 예. 예.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관저로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했죠. 네네. 그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연락이 왔는데요. 왜 보자고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네, 최순실도 왔고 그 전에 그 네. 저기 2013년 4월달에 예. 이병석 원장님께서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대통령 주치 시절에 이병석 주치께서 소개해줬다. 이 최순실을 소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를 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최순실 씨한테도 기틈을 받았겠네요. 예, 그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거는. 그런데 저 아까 증인은 최순실하고 최보정하고 동인인지를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최보정으로 저희가 그 진료를 계속 보고 그렇게 얘기했기 그리고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정윤의 문건이 나가지고 최순실 이름이 나오자 네.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알아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개명했다고 그래서 계속 최보정인 줄 알았습니다. 아 본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네네. 이 당신이 최순실이었냐?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최순실이라는 분의 존재가와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네네. 눈치를 못 챘다? 네, 뭐 그냥 예? 네. 본인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조금 뭐 이병석 원장님이 소개시켜 줄 때, 예. 근데 뭐 그분이 이렇게 뭐 권력을 갖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뭐 자, 그냥 박근혜 조그만 집사 대통령과 정도.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언제 처음입니까? 처음에 진료를 그 수술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왔을 때 그 문건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문건이 나왔는 거는요 2014년 11월입니다. 한참 됩니다. 네, 한 청와대 1년, 들어간 거란 뒤에. 1년 정도. 그럼요. 근데 그 뭐지? 저 정의는 네. 자꾸 뭔가를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렇게 그 130차례 이상 진료를 했고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분은 사실상 배경으로 깔고 댕긴 분인데 그 그걸 당시에는 그분을 몰랐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숨기고 있어서 아마 그냥 뭐 확실히 그런 관계는 잘 자, 몰랐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청와대 들어갈 때 정호성 비서관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정호성 게 아니기 비서관은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만나지 않았어요? 네, 제1 만나지 부속실장인데.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을 만난 기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총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관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해외 순방 때 같이 댕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인이 만든 화장품도 쓰고 또 봉합실도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청와대 경제수석한테까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화를 그 조원동 수석님이나 그런 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거는 저는 조원동 수석하고 봉합실 해외 비즈니스 문제 가지고 협의를 좀 했었잖아요. 안종무 수석이 도와주고. 아니 그 처음에 그 전화가 와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그 의료 시장하고 좋은 기술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조원동 수석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그거 알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전화를 받아서 예. 근데 처음에는 근데 좀 협조가 잘 안 됐어요. 공무원이 조원동 온 줄 알았더니 이현주 씨라는 분이 와서 예.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한 40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제가 뭐 만나거나 뭐 중동에 대해서 부탁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JTC 보고 허위 제보를 갖고 저는 사실 허위 제보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침례교회라는 데 다닌 적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상당히 그때부터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증인은 부인을 대동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품 사업, 네, 그다음에 봉합실 네. 회사 대표를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진료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했죠. 소개를 했죠. 자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뭐 대해서. 물어보시면 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 대해서 그 많이 실에 알고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안면 리프팅 실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히 알고 당사자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걸 직접 불러서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저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매선 방식의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실 리프팅. 네, 그 매선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다는 봉합자로서 우리 진피층이나 피하층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콜라겐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가지고 피부 개선이나 미세한 리프팅을 하는 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네.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속에 실을 씌운 다음에 심은 후에 한 3주 후부터는 실이 녹아서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네, 효과를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예. 방금 주신 자료 한번 보시죠. 네, 보면은 왼쪽 오른쪽 볼에 양쪽 다 주사 자국이 보이죠. 네, 네, 뚜렷하게 14년 8월 달에도 있고 15년 12월 달 16년도에도 뭐 양쪽에 보면 명확히 주사 자국이 명확히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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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주사 자국을 보면은 이게 매선 방지의 실 리프팅을 시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필러일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 리프팅 시술인 경우라고 본다면은 네, 증인이 이런 거 시술 많이 하죠. 주로 저희는 매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하기는 그렇죠. 합니까? 왜냐하면 환자가 요구하면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자 아침에 봤던 이 사진이에요. 봤던 사진. 요 부분에 있는 것도 매설 같은 게 실 리프팅 시술하고 나면은 이런 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에게 김영 증인에게 물어본 이유는 이거예요. 얼굴에 있던 이 멍 자국이 결국에는 필러가 됐든 매선 박등의 실 리프팅 시술을 하든 여기에 있는 증인 중에 직접적으로 시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용이한 사람이 증인이어서 모든 의원들이 증인이 직접 시술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이런 시술을 일반인이 네, 배워서 금방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내과 의사도 할 수 있고 피부과 의사도 할 수도 있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은 기구만 주어진다면은 글쎄요 야매라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겠죠 일반인도. 야매 시술은 또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근데 이런 확실한 거는 이런 리프팅 시술의 경우에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그냥 콜라겐을 잘하고 피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고요. 그냥 좀 붓기 빠지면 또 재차 시술하고 이렇게 결국 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거는 환자가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환자에 따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국들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시술해서 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걸 했다면 반복적인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반복적인 시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의무실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게 증인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시수이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하는 건데 이 아메이드는 어쨌든 간에 시수이라고 여기만 봐서 설명을 드린 거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김영재 원장님이 받으신 네.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136회를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최순실 씨가 1956년 2월 2일생으로 진료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엄청난 단골이죠. 네 그렇죠. 단골이죠. 이게 전부 비급여 항목입니까 진료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미용 시술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명으로 해도 허위 생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왔는데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의료법 위반이죠. 네. 거짓 진료인데 네. 이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사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는 받으셨습니까? 고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는 안 받으셨죠? 네, 예. 우리 검찰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김영재 원장이 정호성 씨하고 정호성 비서관하고 수차례 접촉한 걸로 아는데 아까 진술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통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차례 접촉하신 걸로.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YJ 콥스 메디칼이요. 부인이 하시는 거. 네, 네. 그 해외 진출 때문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됐고 네, 상당히 인사적인 보복을 받았고 또 엄청난 명예 손실까지 받았고 이분이 산자부 장관 내정됐다가 경질이 됐어요. 그럴 정도면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특수한 관계로 인정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도와준 거 아닙니까? 왜 특수한 관계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왜 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본인이 자꾸 최순실 씨를 최순실 씨가 2016년 8월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2016년 10월 네. 몰랐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실세인지 최순실 씨가 그렇게 네, 그런 엄청난 건 맞습니다. 예. 신분에 있는지 그런 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권력이 있거나 그냥 뭐 이렇게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 정도로 알지만 아니 김영재 원장님하고 최순실하고 커넥션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도와주고 그 장관 내정자까지 경질할 정도로 합니까? 그래서 장관 뭐 경질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 허위 제보가 이현주 씨라는 지금도 나와 있지만 재원 컨설팅 그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 주장이 틀린 게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컨설팅 원장님 나오셨죠? 이 YJ 콥스키 메디칼이 해외 진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언제죠? 14년 2월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2월 이후에 모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은 아니고요. 사실 기억을 안 나는데 한 5번. 뭐 그 정도 5번 5번에서 10번 사이를 방문하셨다고 하면은 예. 방문하셔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속칭 말하는 필러라든지 네.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네. 이런 성형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째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상대로 잘하신다는 째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시술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쪽에 흉터 때문에 그것도 마비가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련이 일어난다고 해서 얼굴이 많이 자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시술은 시술을 한 불가능하다고 적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겁니까? 네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재 증인이 네. 이 비선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네,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고 네네, 또 그런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기화돼 가지고 네, 서울대 외래교수 위촉이라든지 네, 또 대통령 해외 순방의 동행이라든지 네, 또 처가 운영하는 YJ 콥스 메디칼 봉합사 관련해 가지고 네, 산자부 15억 관련의 어떤 연구 대상 지정이라든지 또 존 제이콥스의 화장품 청와대 납품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정황상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산자부도 공고위에서 받았다 그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그 청와대 들어가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은 보통 갖고 말이죠. 예, 가지고 김영재 증인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혜라고 제가 여러 말씀드린 가지 뒤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면에는 김영재 증인과의 아니면 최순실과의 어떤 그런 돈독한 관계라면 그런 관계가 아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뭐 그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과정상 뭐 특별한 말도 안 되는 특혜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 중동 그 문제도 그 이미 민간 쪽에서 저희가 그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UAE의 보건청 차관 대우께서 저희께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부다비하고 그 두바이에 도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제안서를 드리고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등록 앞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600430입니다. 네. 그다음에 차량 번호는요? 차가 2대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차량? 그러니까 차량 번호. 예, 2대. 골프장 가는 56과 5009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영수증을 2장 내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골프장 자주 가셨나요? 아니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골프장에 원래는 이 청락 골프장을 가려면 네. 톨게이트 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 톨게이트를 또 지났습니까?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그 같이 붙어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금산 IC라는 데서 유턴을 해가지고 네. 오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다른 그 다음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양 IC에서 내려서 계양 IC에서 내려서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골프장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골프장이 있다고. 이거 그러더라고요.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네네. 통행료 이 증빙 영수증 2개를 내셨는데 네네. 이 요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은 단일 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건 잘못. 네. 또 하나는 이때 하이패스를 쓰셨죠. 네, 갈 때는 하이패스고 네. 그 다시 이쪽으로 와서 거꾸로 올 때는 현금을 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현금 받는 차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현금 받는 차선이라서 현금으로. 근데 왜 내놨죠. 이게 요금이 다를까요? 그건 저도 잘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갈 때는 7,600원이고 네네. 올 때는 6,600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금이 네.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 그 당시에는 7,600원이 맞았대요. 근데 네. 2015년 9월 1일부터인지 이게 6,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수증은 2014년 4월 16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끊어준 데다가 한번 물어보면은 저희는 잘 모르고 거기서 끊어준 그렇게 데다가 아니 그런데 좀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낸 영수증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현금으로 된 영수증인데 이게 6,60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거. 왜냐하면 저희는 그 거기서 준 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찰에 알아보니까 네. 개인이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찾아주기가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 아 그거는 네. JTBC 기자가 가르쳐줘서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까지 네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수석 잘 아시나요?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에서만 보고 전혀 예, 모른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면 이 필라 시술을 조여옥 대위가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재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자, 같습니다. 아까 그랬죠. 소위 말해서 야매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네. 주사 잘 놓는 조여옥 대위가 이 필라 시술 기술을 배워서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글쎄 대통령께서 그 비의료인한테 맞으실까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럴까요? 네, 저는 잘 가장 옆에 있는
항상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놔주는 조혁 대위가 이 시술을 대통령이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약은 최순실 씨 같은 비선에게 받아서 그럴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제 생각에는 글쎄요 야매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 김명재 근데- 증인이 야매로도 한다. 근데 그럼 야매가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 주사 잘 놓는 사람이 주위에 의사들도 많은데 사실은 비의료인한테 그거를 그런 맞을 만한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신보라는 나왔는데 조혁 대위는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거든요. 조욕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거든요. 이 범인들이 함정을 판 겁니다. 의사들도 아닌 간호장교가 이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 가설 터무니없는 겁니까? 저요. 조금 좀 그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은호 의무실장님, 이 자리에 신대위는 나오고 조대위는 안 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의원님이 그 청와대 의무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가진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시리즈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국민들이 하더라도 제가 경악을 금치 지금 못하는 거 저한테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나 의견을 물으신다고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의무동 간호사하고 의무실 간호사 아니죠. 말씀 들으셨죠? 의무동도 아니고 의무실도 아니고 관저로 오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럴 바로 야매 가능성은 아닙니까? 제가 상상하기에는 청와대에서 이 청문회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간호장교를 불러서 야매 시술을 대통령이 했다. 그런 극단적인 김영재- 가정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영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사실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통령한테 불려 들어가서 피부 자문을 해주는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피부과 전문의를 다 놔두고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의사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하루 종일 왜 조희옥 대위가 오지 않았는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국회에서 부르는 이 청문회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싶어하는 조대위의 진실을 조대위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